이곳은요 나석주 선생님의 의거터입니다. 여기는 좀 다른 곳이랑은 조금 다르게 좀 괜찮죠, 그죠? 조금 여기는 이렇게 큰 동상이 있어서 찾기도 좀 더 쉽거니와 게다가 좀 더 되게 멋있게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데는 이렇게 달랑비성인데, 그죠? 자, 이 나석주 선생님은요 마찬가지로 의열단 단원 출신이셨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디? 그렇지, 동양척식 주식회사에다가 폭탄을 빵 하고 던지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폭탄을 거기만 던진 건 아니었고 옆에 있는 식산은행에도 같이 던졌었어요. 좀 얘기를 좀 해보자면 선생님은 이제 황해도에서 태어나셨고, 황해도에 태어나셔서 이제 김구 선생님이 교장으로 계시는 양산학교라는 곳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셨대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서 이제 독립에 대한 열망을 점점점 키워 가셨던 거죠, 그죠? 이분이요. 근데 사실상 원래 강도였어요. 뜬금없잖아요. 독립운동가인데 웬 강도? 강도 돈 훔치는 사람이잖아, 그치? 돈을 훔치는데 이게 무슨 돈을 훔친 거냐면 그렇습니다. 독립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그 황해도 지방의 부자라고 소문난들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돈을 받은 거죠. 그래서 강도로 이렇게 딱 위장을 하고 이제 가가지고 가면 이제 그 사람들도 대충 아는 거지. 얘네가 뭐라는 걸, 그렇죠. 얘네가 그런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한 애들이라는 걸 알고 이제 돈을 준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은 이제 아예 나석주 선생님을 알아본 거야. 그래서 너 석주 아니냐고. 너 이렇게 활동하냐고. 근데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이 정도밖에 없다. 이거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엄청나게 생각보다 많은 돈을 선뜻 내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나석주 선생님은 돌아가면서 얘기를 한 거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빨리 신고하시라고. 안 그러면 그 부자들도 괜히 그런 연결됐다고 해서 막 일본이 막 고문할 수도 있고 하잖아. 그러니까 빨리 신고하시라고 하면서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황해도 지방의 많은 부자분들에게 뭘 받아서 독립자금을 받아서 이걸 이용해서 모았다. 그렇지, 독립군에 관련된 활동을 하셨던 분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서 뭐를 해요? 한인애국단이라든가 의열단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시다가 뭐를 하기 시작해? 그렇죠, 의열 활동을 하는데 하면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거지. 이제 동척 이런 데다 한번 던져보자. 경제적인 것을 파헤쳐보자. 왜냐면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또 뭐였습니까? 물론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그때 너무 힘들었잖아. 동양척식 주식회사 같은 애들이 막 토지 같은 거 빼앗고, 그죠? 이러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 곳에 근거지를 폭파해야겠다라고 한 거죠. 나석주가 내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오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인으로 위장을 해서 입국을 하십니다. 왜냐면 들키지 않으려고 중국인으로 위장해서 입국을 하셔가지고는 이제 간 거죠.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바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셨냐면 고향집을 방문을 하셨대요.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왜냐면 의거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가족을 한번 보고 싶어서 갔는데 거기가 너무 경비가 삼엄한 나머지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의거 전에 만약에 내가 잡히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돌리셔서 다시 이제 돌아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명동에 이제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어딜 가? 식산은행을 갑니다. 식산은행에 가가지고는 거기다가 폭탄을 던져요. 거기가 지금 이제 롯데백화점 건물이거든요. 그 건물에다 이제 던졌는데 던지고 탁 나오는데 폭탄 소리가 안 나는 거야. 왜? 폭탄이 생각보다 이제 오래됐고, 그리고 폭탄은 얼마나 비싸. 그러다 보니까 시험 같은 것도 못 해보고 갖고 온 거였는데 아쉽게도 이제 이게 오래되고 이래서 이제 안 됐었나 봐요. 작동이 안 된 거죠. 그래가지고 급한 마음에 한 개라도 빨리 가서 동척에 던져야겠다. 동척으로 가신 거죠.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가서 또 던졌는데 이것도 불발. 근데 이걸 이제 던졌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알 거 아니야. 어머, 폭탄이 안 터졌지만 딱 봐도 이건 폭탄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이 와가지고는 선생님을 잡으려고 간 거지.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도망을 가시다가 어떻게 된 거야? 그렇죠. 여기서 안 되겠다 생각을 하신 거야.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도 이제 명동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했기 때문에 군중들이 막 몰리고 이러다 보니까 뭐야 이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으셔서 이제 자신을 쫓는 일본인 경감을 이제 죽이고 이제 본인도 자결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 자결을 하시면서, 총으로 자결을 하시면서 그 전에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2천만 민중들아 끝까지 분투해서 최선을 다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결을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그죠? 결국 근데 좀 더 아쉬운 건 그 중에 하나라도 터졌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터지지는 못하고 아까운 목숨만 하나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숨은 정말 대단한 목숨이었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런 분도 있는데 우리도 빨리 독립에 대한 의지 더 불태워야지 하면서 더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여기에 오시면 선생님을 딱 보세요. 느껴져요. 물론 동상이 커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정말 강인함과 그런 것들이 막 그냥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느낌이 되게 느껴지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꼭 이곳에 한번 오셔서 여기에 이제 써있는 글들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 보면서
나라면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장소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카페가 이제 길 가다가 이제 보고 들어온 건데, 여기가 응답하라 1994에서 미팅 장면 찍었던 데래요. 그래서 정우 아저씨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들어왔는데, 또 우리가 응답하라 역사 시리즈니까 나름 연관되고 좋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막 그런 홍다방 별다방 이런 데 갈까 했는데, 에휴 그래 그런 것보단 그래도 우리나라에 그런 거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프랜차이즈 말고.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오니까 오히려 그런 데보다 가격 대비 정말 되게 잘 나오고, 사실 조금 비싸서 빙수 시킬까 말까 했는데 괜찮아요. 5명이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 아이스크림 5개야. 그렇게 명동에 오셨는데 저희 뭐 재밌는 이야기 해주실 거 있으세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가 떠올라요. 그때 이제 중학교 딱 처음 돼가지고, 제가 사촌이 저랑 동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둘이서 이제 쇼핑을 하겠다고 돈을 모아가지고 온 거지. 이제 배고프니까 맥도날드 이제 가가지고 먹겠다고 맥도날드 이제 들어갔어. 맥도날드 들어갔는데 거기 한참 먹고 있는데 거기 지하였거든요. 언니들이 와가지고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말로만 듣던 삥인가. 걔가 이제 휴대폰으로 아빠한테 전화를 한 거지. 아빠 막 이러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아빠가 어디 그런 애들이 있냐 했더니 우리가 전화하는 거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웬만한 핸드폰이 없고 걔네들도 핸드폰이 없었어. 그 삥 뜯는 언니들도. 그래서 보면서 놀라가지고 오씨 얘네 아빠한테 연락한다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너네 다음에 조심해라 막 이러면서 가는 거여서 울면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조심하자 이러면서 그때 거의 바로 그러고 집에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느낀 건 너무 밤늦게까지 학생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게 좋겠다. 왜냐면 그때가 좀 시간이 늦었었어요. 한 7, 8시쯤이었는데 그래서 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진짜 세상은 되게 무서워. 그러니까 핸드폰 잘 들고 다니고 연락 잘하고, 너무 지하 이런 데 좀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어린 여학생들이, 남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좀 이런 타겟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좀 이렇게 사람 많은 데로 다니는 그런 습관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동도 사람이 많지만 무서운 곳이야. 잘 봐야 돼. 아시겠죠? 같이 해서 맛있을 것 같아. 먹을 때가 되니까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아 그쵸. 이거 앞에 놓고 지금 뭐 하느라 좀 그랬어. 기분이. 먹는 거 앞에서 제 사진 내는 거 아니고. 여기 떡도 있어. 맛있게 드셔주세요. 네. 드세요. 여기 이쁜데 찍어야 되는데. 명동에 오면 좋은 점이 있다면? 먹을 게 많다. 먹을 게 많고 옷이 많다. 구경할 게 많다. 역사적인 측면은요? 역사적인 측면 중요하죠. 우리 친구들은 모를 거야. 우리 친구들 나오기 전에 한참 유행했던 드라마가 있어요. 야인시대라고. 검색 한번 해봐. 야인시대라고 해서 막 정치 깡패 나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갈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했던 드라마예요. 그때 남자들이 그걸 다 봤어. 정말. 마치 지금 그럴 드라마가 없죠? 전 아직도 기억나요. 그죠? 다 기억나. 지금 우리 쌤 세대 사람들은 다 기억나요. 요즘에 그 김현중 나왔던 그 드라마. 맞아. 감기역시대라는 드라마 있는데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게 아마 같은 시대를 한 걸 거예요. 그렇대요. 떡도 있다. 떡도 먹어요. 되게 보기에는 슈렉 같고 맛없어 보이죠? 근데 맛있어. 몸에 좋대. 다 먹었어요. 그릇이 텅텅 폈어. 처음에 먹으면서 막 5명이 먹으면 되겠다 했는데 3이서 먹을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와서 곳곳에 되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막 프랜차이즈들도 많고 그래서 값도 되게 비쌀 수 있는데 좀 이렇게 구석구석 돌면 좀 싸고 맛있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앉아서 애들이랑 수다 떠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명동 자체를 왔을 때 우리 친구들 맨날 쇼핑만 생각을 되게 많이 했을 텐데 이제는 좀 이런 것들, 주변에 있는 것들 잘 살펴보면서 여기에 뭔가 역사적인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니는 게 또 진짜 실제 그런 진정한 역사 공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저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라고. 하하하. 아시겠죠? 사이에 있던데.
네이버 지도로 걸어가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나는 스마트하니까. 찾았어. 호텔 사이에 숨어 있어요. 함부로 가지 말라고. 여기에요. 네, 이곳은 환구단입니다. 원구단이라고도 하죠. 근데 오늘 딱 와서 봤더니 이름이 환구단이라고 지가 써놨더라고. 환구단. 환구단으로 갈게요. 자, 환구단은 바로 어떤 곳이냐면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제천단이라는, 되게 말이 어렵지? 제천단.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곳,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언제 만들어진 건가 하니 대한제국 시기에 이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면서 그때 같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자, 우리가 황제라고 하면서 어떻게 옆에 있는 중국과 그리고 또 이제 천황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일본과 대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대한제국이 딱 되잖아? 그러면서 만들어진 곳인 거죠. 아주 우리의 뭘 보여주는 거야? 우리의 독자성과 독립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 우리가 얼마나 다른 그런 나라들에 의해서 많이 치이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이때 황제가 됨으로써, 대한제국이 만들어짐으로써 우리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걸 널리 알리는 그런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처음에 이 모습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좀 더 크고 웅장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황궁우만 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상한 돌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돌이 3개가 있는데 그게 석고라고 해서 그 돌로 된 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만들어져 있고, 문도 이상하게 덜렁 있고 그래. 이게 허접하게 만든 거야, 제사단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왜 그런 거니? 원래는 이렇지 않았는데 일제에 의해서 1913년에 일부 곳들이 이제 철거가 당하고, 그다음에 지금 황궁우만 그래도 이렇게 잘 유지를 하고 있어서 그걸 이렇게 복원을 하면서 이렇게 공간이 마련이 된 거거든요. 일제가 이곳을 왜 철거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기분 나빴겠죠. 걔네들이 천황이고 자기네가 이건데 감히 식민지를 내면서 막 하면서 열받아가지고 얘네들이 철거를 하게 되고, 그 일부 땅은 이제 호텔에다가 호텔을 그 부지로 삼으면서 철도 호텔이라는 게 만들어졌다가 지금은 현재 조선 호텔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셔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잖아, 그치? 여기에 딱 고종이 황제 즉위식을 딱 거행을 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거행을 하셨을까? 우리 조선, 이 대한제국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같이 해보시면서 마음속으로 한번 느껴보셨으면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이 정도로 우리 마무리해보고 다음 장소로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습니다. 가보고 싶었는데 왜 못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먹고 놀다가 쇼핑하다 못 갔겠지. 근데 못 간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디냐면 이제 화폐박물관이에요. 요 근처에 화폐박물관이 있는데 쌤이 박물관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여기저기 그냥 재밌잖아, 구경하고. 그래가지고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친구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 공부하러 온 날이니까, 우리 오늘은 쇼핑이나 먹을 거 아니니까 화폐박물관에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같이 가주실 거죠? 응답하라 경제 시리즈. 명동에도 박물관이 있다? 네, 맞습니다. 명동에도 박물관이 있어요. 좀 특이하죠? 바로 이제 화폐박물관인데요. 화폐박물관의 이 건물은요, 1907년도에 일본 제1은행이 사용하기 위해서 착공에 들어갔고요. 근데 후에 이제 조선은행이 따로 인수를 해서 공사를 완료하고 1912년부터 조선은행 본점 건물로 사용된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대표적인 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화폐 변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특히 여러 가지 경제 관련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어서 관람에 더욱더 흥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쌤도 나이를 잊고 너무 재미있게 체험을 푹 빠져서 하고 왔습니다. 게다가 또 충격적인 점은 가격이 무료라는 점이고요. 여느 박물관과 같이 월요일은 휴관이라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월요일에 가시면 따라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다른 날에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오늘 쌤과 함께한 명동
투어 예 어떠셨나요? 그동안 우리 친구들 뭐 쇼핑, 먹을 거 막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명동에도 생각보다 역사적인 명소가 많이 있다는 거 이제 좀 아셨죠? 쌤도 드디어 화폐 박물관을 와봐서 너무 마음이 너무너무 예 기쁩니다. 아무튼 우리 친구들도 조만간 지금 날씨도 되게 좋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명동에 와서 이런 다양한 역사적인 것들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고 쌤과 함께 그런 내용들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응답하라 역사 시리즈 제 2탄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3탄 같은 마무리해보도록 명동 특집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번에 또 만나요. 기대해주세요. 안녕.